안녕하세요. 여행 문제로 시댁과 사이가 틀어져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만의 여행은 아니고 친정여행 관련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원래 겨울에 동남아에 가서 오래 계세요. 아빠 친구분이 거기서 골프 사업을 하셔서 아빠도 가서 도우며 쉬고 그러세요. 이제 전염병도 거의 끝났고 아이도 5살 되어 비행기 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부모님께서 같이 가자 하셨어요. 비행기 값만 저희가 내면 숙소는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밥은 부모님이 사주실 테니 부담 없이 놀다가 먼저 오는 일정이에요. 부모님은 3달 정도 계시고 저희는 아무 때나 있다가도 상관없다 하셨어요. 남편도 연차 남은 거 몰아서 쓰고 하면 일주일 정도 갈 수 있겠다 해서 가기로 했어요. 1달 전에 정한 거고 그때 시댁 가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해외여행 간다고만 들리시는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와 식비는 부모님께서 다 내주시고 저희는 비행기 표만 끊어서 얹혀서 가는 거라고 확실히 말했어요. 근데 여행에만 꽂히셔서 우리랑도 여행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 안 하고 못 들은 척하니 남편한테만 얘기하다가 남편도 돈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아이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 가니까 좋으냐? 하니 저희 아이가 연희동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 좋아하는 거 많이 사주고 안아주고 해서 좋다고 하면서 가서 물놀이 실컷 할 거라고 신나했어요. 그러고 나니 하시는 말씀이 사돈은 애한테 뭘 그렇게 사주시냐? 버릇 나빠져서 안 된다. 이제는 그만 사주시라고 말씀드려라. 라고 하시네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만나면 아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회, 아귀찜, 장어구이 이런 거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애는 맨밥에 김 싸서 먹게 하시고요. 여태 아이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하나도 챙겨주신 적 없으시니 선물은 돌 때 반지한 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다 챙겨주시고 놀러 가면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과자도 챙겨주시고 하니 당연히 아이가 좋아하죠. 그리고 같이 몸으로 놀아주시니 더 좋아하고요. 시부모님은 눈으로만 보시고 아이 칭얼대거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언짢아하시는 게 보이니 아이도 눈치 보고요. 그래서 남편도 시댁 잘 안 가고 가서도 밥만 먹으면 가자고 하고 그래요. 친정 가면 자고도 오고 아빠랑 낚시도 가고 캠핑도 가고 친정 부모님께 진짜 잘하고 잘 챙겨드려요. 그러니 오죽하면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장난감이나 한번 사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조용해지시더군요. 그래서 분위기 쌓여져서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며칠 전 남편이 아이랑 영상통화 하다가 아이가 다시 여행 가서 너무 신난다고 얘기했고 언제 갔다 언제 온다 얘기했어요. 저희는 여행 갔다가 일요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왔고 다들 비행기에서 못 자서 상태가 안 좋아 낮까지 잤어요. 일어나서 늦은 점심을 먹고 저는 짐 정리하고 아이와 남편은 놀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받자마자 대뜸 너희는 갔다 왔으면 왔다고 전화를 해야지 전화도 안 하냐? 여행 가는데 못 보태주면 부모도 아니냐? 라며 화를 내시네요. 제가 빨래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랑 연결해 드리려고 스피커폰으로 받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전화기 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큰 소리로 전화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나와서는 아이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는 아무 일 없던 듯 놀다가 저녁 먹고 아이 재우고는 얘기했네요. 우선 제 핸드폰에 있는 시댁 식구들 번호는 다 차단해놨고 혹시나 다른 연락이 와도 그냥 끊으라 했어요. 시댁보다 친정이 여유롭고 많이 도와주셔도 시댁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해드린 거 없이 했어요. 처음엔 달에 한 번 항상 찾아뵙거나 우리 집에 초대했고 잘 지내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알 수 없는 자격지심과 악말에 남편도 저도 지쳐서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만나도 식사만 하고 가끔 영상통화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이제 더는 저한테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네요. 연락은 본인만 할 테고 아이도 당분간은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도 사실 너무 지쳤거든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써봐요. 남편한테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아 마음이 쓰이지만 속이 시원한 것도 사실이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후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대부분 분들이 남편 잘 가독해주라고 하시네요. 안 그래도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잘 다독여 주었고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 이야기 꺼내서 기죽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엔 제가 노력한 것만 생각해서 모든 게 트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같이 가자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처를 드린 것 같네요. 지금은 시댁하고 연락 안 할 거지만 이번 일 수그러들고 남편이 원하면 다시 소통할 마음은 있어요. 너무 단절하고 그러면 남편도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이건 양가의 경제력이 문제가 아닌데 시어른들이 엉뚱한 데다 화살을 마구 쏘아서는 결국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부모 자신들에게도 상처를 만드는군요. 남편분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플지. 댓글 2. 아내분이 노력도 했는데 시부모님과 잘 지내기 어려워서 힘드셨겠네요. 남편도 인정하는 부분이니 시부모님들이 잘 해주시는 편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하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가족과 영 끊겠다는데 그걸 좋아라 동조하는 것도 그리 잘하시는 걸로는 안 보이네요. 모든 어른이라고 다 자유롭고 인상 좋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디가 모자라다고 버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감히? 아래 잘했다고 하시는 많은 댓글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오로지 자신들의 신리에 맞춰진 삶들을 사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두 번째 사연. 나한테 빌 붙으려는 시조카 남친. 제목 보고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죠? 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일의 발단은 한 달 전쯤 주말이었어요. 제가 둘째는 남편한테 맡기고 초등학생 첫째만 데리고 주말에 지역 하플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시조카를 마주쳤어요. 신우랑 남편이 나이차가 있어서 시조카는 성인인데 남자친구랑 놀러 왔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야? 놀러 나온 거야? 인사해주고 우연히 만났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준다고 지갑을 꺼냈어요. 그때부터 며칠 뒤가 아빠 생신이라 용돈 드리려고 현찰 좀 넉넉히 뽑아둔 게 들어있었는데 지갑이 빡빡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낸다는 게 2장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시 넣으면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5만 원 2장 10만 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인사하고 저는 애 데리고 서점 가고 밥 먹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배웠던 땡땡이 남친입니다. 하면서 순간 뭐지? 싶었는데 그러냐 반갑다. 그날 잘 들어갔느냐 정도로 대답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땡땡이 외숙모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존경스러워서 한번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자기도 그 일이 꿈이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뭐랄까 환상을 품기는 쉽고 남들이 들으면 근사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까고 보면 뭐 없어요. 탑 0.1이 업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저는 그중 용꼬리 정도라 가장 경제에 소소하게 보탬되는 위치인데 남들은 잘 모르고 용꼬리니까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위치예요. 근데 제 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애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는데 되게 난감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땡땡이랑 같이 뵙고 조언 좀 구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쩔까 고민하다 남편한테 말하니까 땡땡이랑 데이트 겸 자기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얘기 듣고 싶은가 보다고 밥 사주라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시조카 밥 한번 사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조카 통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과하지 않은 격식 없는 레스토랑에 예약을 잡고 이번에도 저는 첫째만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는데 보통 성인 3세에 초등학생 1명이 가는 거면 메뉴 4개 혹은 5개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시키랬더니 얘가 글쎄 서버가 오자마자 대뜸 메뉴 7개를 시키는 거예요. 메뉴판 앞에 이벤트 메뉴 주르륵 훑으면서요. 와, 저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외숙모님 덕분에 와보네요. 이러면서 여기서 시조카는 오빠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라며 웃어서 저를 한 번 더 당황케 하더군요. 뭐 시킨 거 먹기는 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가 엄마 그 삼촌 굶고 나왔나 봐 할 정도로
흡입하긴 하더라고요. 후루룩 쩝쩝 하면서 제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어떻고 어디가 제일 규모가 크고 막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먹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더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적당히 대답해주고 계산하고 나서 애 문제집 하러 간다는 핑계로 헤어졌어요. 디저트까지 추가로 시켜서 나중에 남편이 대체 뭘 먹어서 이 가격이 나왔느냐고 묻더군요. 아무튼 그 남자애는 저도 대접해야 하는데 어쩌네 하는데 시조카는 흐뭇하게 웃고 있고 뭐랄까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넉살도 좋고 소다분하게 잘 먹고 어른이랑 잘 지내는 성격 좋은 남자야 이 느낌? 아무튼 기빨려서 그래 하고 적당히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길래 저도 해라 그냥 잊자 하고 있었거든요. 시조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내가 뭐 더 만날 일 있겠어 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좀 봐주십사 한다고. 메일 좀 알려주시면 안 되느냐고요. 보시고 만나서 조언을 얻고 싶다고요. 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바빠서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할 거긴 하고 앞으로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거긴 한데 진짜 이런 애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시조카는 20살이라 첫 남자친구와 첫 연애에 너무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고 얘는 진짜 자기가 넉살 좋아서 만인에게 사랑받는 서글서글한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봐요. 진짜 부담스럽고 어이없는데 말이죠. 후기. 그 후로 저는 그냥 별의별에 다 있나 하고 넘겼는데 남편이 신우한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제 이야기 듣고 뭐 그런 애가 있냐 많이 놀란 상태였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일 커져서 신경 쓰는 일 만들었다고. 그리고 신우한테 조카 좀 걱정스럽다고. 남자애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조카가 많이 휘둘릴 것 같다고 말했대요. 저희 신우 가뜩이나 한 성격 하는데 이야기 듣고 기함을 하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와서 계속 미안하다고 면목없다고 하고 저는 뭐 지난 일이니 괜찮긴 한데 한번 살펴보셔라 하고 넘어갔죠. 신우이는 진짜 진상 장모 빙의해서 둘이 떼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조카 울고불고 외출금지 당하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괜히 저까지 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별의별 사랑도 다 했어요. 진짜 어리지만 너무 뻔뻔해서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아무튼 참 신박했습니다. 댓글. 남편한테는 공유하시고 답장하지 말고 그냥 잊으세요. 시조카가 연락 오면 무슨 연락? 번호 저장 안 했다고. 연락 온 거 없는데? 하시고 다시 연락하라 할게요 하거나 번호 준다고 하면 너의 연애에 부모님도 아닌 내가 번호 알고 연락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해준 거에서 더 설명해주고 자시고 할 만한 것도 없어. 그때 들었으니 그 친구도 잘 알 거야 하고 내빼셔요. 뼛속부터 어지 근성이네요. 댓글 2.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게 티가 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인 듯. 시조카도 그 남친도 둘이 똑같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배워먹은 건지 그냥 철이 없다기엔 너무 기본 예의가 없네요. 남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건넬 땐 당사자의 허락을 얻고 전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정말 자문을 얻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더라도 시조카가 하는 게 맞고 집안 어른께 연락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조카가 님에게 먼저 연락처 전달해도 되는지 물은 후 님이 허락하면 언제쯤 연락드린다고 하니 조언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부탁을 해야죠. 그리고 부탁하고 조언 얻고자 하는 쪽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기본 예의죠.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님이 계산하셨겠지만 그쪽에선 본인이 계산하려는 생각으로 만났어야 함. 님이 나서서 얘기할 필요 없고 남편에게 얘기하시고 남편과 누나가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님은 그냥 답장하지 마시고 조카가 어찌 됐냐 묻거든 그때 만나서 얘기해준 것이 다이고 별로 조언해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